여러분은 밤하늘의 별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름답다, 신비롭다. 대개 보통은 그냥 아무런 생각이 안 들 겁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에게 우주는 낭만이 아니라 철저한 수학과 물리의 세계거든요. 모든 전체는 계산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예측 가능한 파장을 내뿜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과학이니 말이죠. 그런데 만약 그 완벽한 규칙을 깨부수는 무언가가 지구를 향해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돌덩이인 줄 알았던 혜성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기 시작한다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천문대에서 관측되었지만 지금은 그 어디에서도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삭제된 혜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 X대학교 천문학부 소속 X천문대가 지구 근처로 접근 중인 새로운 혜성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혜성은 지난주 13일 X천문대 대형 전파 망원경을 통해 처음 관측되었으며 현재 Q1의 임시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X대 천문학부 교수 겸 X천문대 관장은 이 혜성은 약 4개월 뒤 지구에서 약 450만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지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충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김 박사는 커피를 3잔째 내려 마시며 눈꺼풀을 억지로 치켜 올리고 있었다. 4달 전 언론에 보도된 Q1, 속칭 그 혜성의 이동 경로를 분석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 혜성이 세상에 알려진 후 X천문대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천문대에서는 부쩍 야근이 잦아졌다. 세간의 관심이 온통 그 혜성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혜성을 처음으로 발견한 X천문대는 더욱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김 박사는 한숨을 내쉬며 조금 남은 커피를 모두 들이키고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L4 위성에서 송신된 주기파형. L4 위성은 혜성이 이동하며 방출되는 에너지를 수집하고 그것을 시각적인 파동의 형태로 바꾸어 천문대로 송신하고 있었다. 그 파형은 단조롭고 주기적인, 지루하고 따분할 뿐인 신호였다. 그런데 그때였다. 김 박사의 무료함을 달래줄지도 모르는 변화가 포착되었다. 파형의 모습이 변하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마루와 골의 위치가 위아래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는 점차 커져갔다. 파동의 높낮이가 아닌 좌우 길이, 즉 주기가 변하고 있었다. 박사는 처음 보는 현상에 그저 모니터만 주시하고 있었다. 보통 높낮이가 바뀌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주기가 변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파동의 주기가 변하는 것은 곧 혜성이 내뿜는 에너지의 세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혜성은 핵융합이나 핵분열도 하지 않는 단순한 돌덩이일 뿐이다. 게다가 그저 중력에 의해 지구 쪽으로 다가오고 있을 뿐인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급격한 에너지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외부의 어떤 것이 혜성의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터였다. 박사는 급히 혜성의 실시간 속도를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혜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정한 속도로 지구를 향하고 있었다. 박사는 1차적으로 기기의 고장을 의심해 보았다. 그렇다. 측정 장비나 모니터 등의 오류가 생겼다면 말이 된다. 박사는 모니터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L4 위성의 송신지를 다른 모니터로 바꾸어 보았다. 하지만 위성이 보내는 파형은 동일했다. 박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송신지를 또 다른 모니터로 바꾸었다. 그럼에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박사는 이번엔 L4 위성 자체의 문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위성은 기본적으로 3시간 간격으로 자체 점검 데이터를 X천문대로 송신하고 있었고 마침 바로 지금이 위성의 데이터 송신 시간이었다. 위성의 점검 데이터가 도착하자 김 박사는 로그를 불러왔다. 그러나 자체 점검 데이터에서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김 박사의 머릿속이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모니터에도 위성에도 이상이 없다면 도대체 저런 괴상한 파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기나긴 고심 끝에 박사는 결국 관장을 불렀다. 김 박사의 부름을 받고 황 관장이 관측실에 도착했다. 그 역시 박사에게 어느 정도 설명을 듣고 왔기에 꽤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박사는 관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관장님, 도대체 이런 파형이 어떻게 해서 생길 수 있는 걸까요? 관장은 무언가 깊은 생각이 잠긴 얼굴이었다. 잠시 동안의 침묵 후 관장이 입을 열었다. 이건... 관장의 눈이 모니터에 고정된 채로 떨림 없이 이어졌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기엔 설명이 되지 않는군. 박사는 멍한 얼굴로 관장을 바라보았다. 자연적이지 않다고요? 관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자네도 알다시피 혜성은 본래 내부 에너지원이 없지. 그러니 파동의 형태는 주기적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는 손가락으로 파형의 주기가 변화하기 시작한 시점을 가리켰다. 이 시점부터 파형이 변화하기 시작했어. 단순한 진폭 변화가 아니라 주기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것. 혜성의 내부 에너지 방출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부 에너지라니 혜성이 그런 걸 가질 수는... 박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관장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 혜성이 들숨을 쉰다고. 그래,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들이쉬고 내쉬는 주기. 관장은 정면의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겁게 말을 덧붙였다.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혜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전부라고 착각한 게 착각일 수도 있어. 잠깐만요. 그럼 지금 이 혜성은 정상적인 전체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관장은 손을 들어 화면의 파형 데이터를 정지시켰다. 그 순간 화면의 고요히 멈춘 파형은 이상하리 많지 질서정연한 대칭을 그리고 있었다.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이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김 박사와 황 관장은 추후 분석을 위해 일련의 비정상적인 현상을 모두 기록해 놓기로 했다. 엘포 위성이 송신한 파형 데이터를 백업하고 위성이 송신한 자체 점검 데이터를 따로 캡처해 놓았다. 기록 과정이 끝난 뒤 박사와 관장은 이 일과 관련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관측실을 나섰다. 지도 기록 확인, 응답 전송, 국립천문연구원 통합 데이터베이스, Q1 검색 결과, 해당 명칭으로 등록된 전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X천문대 검색 결과, 등록된 기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보셨나요? 혜성 이름도 관측했던 천문대도 심지어 그곳에 있었던 박사와 관장의 기록까지 모든 게 존재하지 않음으로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관측 오류가 아니라는 뜻이죠. 어쩌면 그 혜성은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우주의 시스템 같은 게 아니었을까요? 마치 컴퓨터에서 버그가 발생하면 파일을 삭제해버리듯이 그 혜성을 관측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우주의 오류로 판정되어 삭제당한 건 아닐지. 오늘 밤하늘을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지 마세요. 무언가와 눈이 마주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